안녕하세요. 예술이 삶을 비추고 삶이 다시 예술이 되는 시간. 정다겸의 예술 톡톡 라디오쇼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오늘은 예술 토크이면서 동시에 기억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작품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는 성희선 작가님, 그리고 무대로 역사를 오늘의 질문으로 바꾸는 강태경 감독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치미술가이자 공연미술을 꿈꾸는 성희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기획자이자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태경입니다. 독립운동가 청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어 왔고요. 역사를 단순한 재현하기보다 오늘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만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방송에 결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재현하는 공연이 아니라 오늘을 질문하는 공연. 이 문장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선 작가님은 스스로를 어떤 예술가라고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음과 삶의 결을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말로 다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작품으로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작품으로 건져 올린다. 너무 좋네요. 감독님은 방금 소개에서 기억을 재해석한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말이 감독님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예술가이실까요? 네, 저는 공연을 통해 기억을 재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 청년,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대를 만들어 왔고 역사를 과거에 두지 않고 현재의 질문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왜 하필 독립과 역사를 계속 다루고 계신지요? 요즘은 소재도 넘쳐나는데요. 독립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형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매 세대에 다시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와 연결해 보면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유는 매 세대가 다시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도 듣고 계신 청취자에게도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를 묻는 말이네요. 성희선 작가님은 감독님 옆에서 작업을 가까이 보시잖아요. 네. 감독님이 역사 소재를 다룰 때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점이요. 거대한 역사도 결국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결단하는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걸 늘 확인하게 돼요. 그렇군요. 좋아요. 오늘은 그 사람의 결단을 중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우리 성희선 작가님께서 신청한 곡이죠? 뭐였죠? 시작의 아이입니다. 누구 노래인가요? 지금 마크 투비라는 이제 가수가 부르는 건데요. 네. 박다혜 님이 다시 이렇게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마음이 떠오르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군요. 네네. 그럼 노래 듣고 갈게요. 박다혜가 부릅니다. 시작의 아이. 잘 듣고 왔는데요. 지금 처음 앞에 서 있는 분들 혹은 시작을 망설이며 멈춰 있는 분들에게 이 노래가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독님,
본격적인 시작이 궁금합니다. 첫 기획 작품이 무엇이었나요? 네, 제가 그동안 배우로 활동해 오다가 2019년도에 연극 각시탈이라는 작품을 통해 기획자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 시스템을 갖춘 것은 2021년도에 그날을 기다리며부터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혼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획자로서의 출발점과 제작 시스템을 갖춘 시작점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감독님은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시네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며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관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나요? 네, 그동안 역사는 기록된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실제 무대는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은 단순한 항일 서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두려움과 결단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결국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하나, 독립과 해방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감독님의 작업 특징이 뚜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작품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인물 중심 서사입니다. 거대한 사건보다 그 안에서 있는 인간의 갈등과 선택, 그걸 중심으로 둡니다. 맞아요. 관객은 사건을 공부하러 오기보다는 인물을 통해 감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성희선 작가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품을 하시는 분으로서 무대의 인물 중심 서사가 주는 힘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인물 중심이 되면 관객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사건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인물의 선택은 내 삶과 연결이 되거든요. 나라면 하는 생각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라면. 네. 그 질문을 오늘 방송도 끝까지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감독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낭독극에서 뮤지컬로 확장하신 작품이 있죠? 왜 형식을 뮤지컬로 넓히셨나요? 네, 음악은 감정을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형식을 뮤지컬 형태로 확장했습니다. 감성으로 체험하게. 그럼 청년이여 일어나라는 작품이 있죠? 감독님에게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청년이여 일어나라는 낭독극으로 시작해서 뮤지컬로 확장된 작품입니다. 단순한 독립운동 재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청년은 무엇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싶었습니다. 청년을 과거의 청년으로만 보지 않고 현재의 청년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성희선 우리 설치 예술가님께서는 꿈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잖아요. 네. 감독님의 청년과 그리고 우리 작가님의 꿈. 어쩌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단어 같기도 해요. 작가님이 바라보는 청년. 어떤 마음이세요? 네, 청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네. 청년은 나이보다 상태라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 아직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청년일 수 있죠. 그렇군요. 작가님은 지금 청년입니다. 청년이군요. 감독님은 지금 청년이죠. 청년이군요.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저는 DJ님은 네. 지금 현재 청년이시죠? 네. 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예요. 부럽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되겠네요. 우리는 영원한 청년. 네. 청년이다. 네, 청년이죠. 이번 노래 하나 또 신청해 주셨어요. 작가님께서. 네. 뭐죠?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한테는 오마주가 된 작품인데요. 밀리언 드림즈라는 곡인데요. 네. 네. 꿈이란 게 이제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장면들이잖아요. 그 장면들이 모이면 정말 수백만 개가 되고 그 꿈들이 나를 계속 깨어있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라도 품고 있는 분들, 그 꿈을 계속 응원합니다. 음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밀리언 드림즈.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감독님, 작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짚어볼게요. 독립운동 같은 역사 콘텐츠뿐 아니라 학교 폭력, 중독 같은 동시대 이슈를 다룬 작품 다르크도 있었지요? 감독님은 왜 이 소재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최근 학교 폭력의 실태와 약물 중독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심각한 현실과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밝은 사회, 청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치유와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와 현재가 감독님에게는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질문을 다른 시대에 던지는 방식인데요. 작가님도 이 흐름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역사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무대. 어떤 느낌일까요? 성인선 작가님. 네. 감독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 같아요. 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역사든 학교 폭력이든 중독이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질문은 예술이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될 때 생기는 힘이겠죠. 감독님, 평화 오도록 이 작품도 기억에 남는데요. 연평균, 서해 5도, 전쟁의 상흔 그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이유 듣고 싶어요. 네, 전쟁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님이 오도록, 손님이 오도록, 평화 오도록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평화가 내 안에 스미는 것 같아요. 평화는 관계 회복이다. 이 문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가 마음에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은 단체를 4개나 설립하셨네요. 하나 설립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떤 단체를 설립하셨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지점인데요. 네. 2016년도에 태경 아트 컴퍼니라고 제 이름을 따서 공연기획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네. 공연을 제작하면서 이제 공연단체로 극단 예술인을 설립하고 네. 기술과 융합하고자 아트테크 코리아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육시설과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나루 이렇게 하나씩 사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지금 또 계속 확장 예정인 거예요? 네, 앞으로 대학로에서 또 활동할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곧 설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궁금해요. 와. 보통 하나 운영도 힘들고 벅찬데 왜 이렇게 조직을 확장하셨나요?
처음에는 공연 예술 쪽으로 발을 내딛다 보니까 단순한 이제 기획사라는 회사의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창작단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창작단체에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또 필요하고 기술을 융합하기 위해선 더 많은 사업자들이 필요한데 한 가지 극단이라는 혹은 공연기획사라는 이런 사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작, 제작, 기술, 문화교육 이렇게 영역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는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네요. 작품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것. 그런데요, 감독님, 공연 제작이 쉽지 않죠?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제작 시스템을 완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때로는 직접 쓰는 작품이다 보니까 예술성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작 기반의 시스템 쪽으로 스태프의 역할을 충실하다 보면 배우의 연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네,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 말이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대를 만든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강태경 감독님이 신청한 곡이 있죠. 뭐죠? 네, 제가 신청한 곡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입니다. 이 노래는 혁명의 함성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총성과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시작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저는 그동안 공연을 통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역사는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다수의 선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곡은 바로 그 함께 부르는 용기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또 이 곡을 좀 틀어놓고 듣고 왔는데요. 큰 울림이 있는 곡이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 질문을 음악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노래 듣고 왔는데요. 작가님, 감독님이 가장 예술가답게 느낀 순간이 있다면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 힘들어도 결국 다음 작품을 계속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시고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멈출 수 없다는 거. 그 모습이 예술가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봐도 예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술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감독님은요, 우리 앞에 계신 성희선, 작가님이 가장 고마웠던 순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매 순간이 고마웠던 순간들이죠. 작품을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제작비라든지 또 스텝이나 배우들의 여러 환경들에 대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그렇게 제가 흔들릴 때 당신이 왜 이 작업을 이 예술을 선택했는지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또 위로가 많이 되고요.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남 앞에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순간들이 가장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남을 것 같네요. 네. 성희선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건 사견인데요. 네. 저희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였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감독님, 이제 앞으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6년 계획이 굉장히 크고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축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첫째는 광복 80주년을 연결한 음악극, 두 번째는 가족 드라마 마음아 울지마,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 뮤지컬 인천 상륙 작전명은 엑스레이예요. 네. 그렇다면 감독님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키워드는 기억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질문을 각기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딱 이거네요. 기억은 질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곡도 하나 있죠? 네. 네.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이건 누가 신청하셨어요?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신청한 곡 누구 노래인가요? 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곡을 선택했는데요. 네. 이 곡은 하나의 장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발라드로 시작해서 오페라처럼 전개되고 마지막엔 락으로 폭발하죠. 저는 이 곡이 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혼란, 후회, 그리고 결국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공연을 만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고민과 선택, 감정의 충돌이 있고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죠. 그래서 저는 이 곡은 저에게 창작의 과정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 곡이 굉장히 긴 곡이라고 들었어요. 길죠, 시간도. 네, 많이 길죠. 그렇지만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희극과 비극과 고백과 저항. 네. 그럼 우리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보헤미안 랩소디, 퀸이 부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감독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총 13편의 작품을 지금까지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두 작품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첫 작품은 제가 처음 입봉했던 극작가로서 또 제작자로서 작품에 임했던 그날을 기다리며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의 실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재를 다루고자 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몰랐던 인천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광복회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마저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후세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숭고하고 희생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이바지하고자 첫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요. 작년에 이제 독립선언서라는 작품으로 뮤지컬을 만들었었는데 중간에 한번 작업을 진행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저한테는 가슴 아픈 시기죠. 이를테면 참여했던 배우님들과의 뭐 마찰이라면 마찰일 수 있는데 지속해서 완성된 공연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제작자의 마음과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연 이거를 관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작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고 새로운 멤버를 구성을 해서 다행히 성대하게 또 막을 올렸는데요. 이 작품을 하면서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관객분들이 같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독립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마다의 이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님을 보면 되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고 또 그 길이 또 뭐 험난하다면 험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서 고생한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작품 뒤에 남는 뿌듯함, 감동 이런 건 다른 사람의 몇 곱절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작품 훌륭하다, 좋다, 네, 감동받았다 이런 후기를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했던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작품은 어떤 작품이든 다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도 각자의 삶과 희로애락을 다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이야기를 주제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인데 저희는 작품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관객도 그거에 응원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제작진도 그런 부분에 많은 감사함을 느끼면서 계속 이런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달려가실 거죠? 그럼요. 아, 네. 또 우리 옆에 이제 성희선 작가님 계시는데요. 작가님도 네, 에피소드 하나 또 들려주시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독립선언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희열을 느꼈던 작품인데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제가 무대 제작도 해야 되고 의상도 만들어야 되고 소품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암담했어요, 사실. 그거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첫 공이 올라갔는데 올라왔구나 하면서 첫 공이 끝나자마자 정말 스텝들 부둥켜 안고 막 울었거든요. 정말 펑펑 네.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옆에서 장난치면서 생일이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제가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공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입혔던 그 옷들을 입고 이렇게 배우들이 나올 때 그 희열은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늪에 빠져 있어요. 이 감독님 늪에 빠져가지고 네. 계속 힘든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독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네. 네. 계속 감독님처럼 또 그 길을 걸어가실 것 같네요. 네, 여기 이걸 하면서 더 하나 더 느낀 거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구나 하는 그 감사함도 느낍니다. 감독님과 작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 지금 이 작품에 푹 빠져서 깊은 사랑을 지금 나누고 계시지만 가끔 왜 집밥이 아닌 외식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찾고 싶은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 또는 그 외에 즐기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감독님.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연극, 뮤지컬, 음악극, 콘서트 이런 장르에 이제 도전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최근에 이제 독립영화 출연하는 작품에 기획을 맡게 되면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영상 매체로서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에 이제 열심히 또 영상 쪽도 공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요즘에 OTT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법정 드라마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대립하는 속에서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힘이 같이 돼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한번 플레이하면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죠. 그 점은 저랑 닮았는데요. 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밤을 하얗게 보냅니다. 네, 저도 중독이 돼요. 우리 성희선 작가님은 저는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네.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작품들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 무대 미술을 보기 위해서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연기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정은 배우랑 염혜란 배우인데요. 너무 팔색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좀 팔색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 일을 다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군요. 지금도 팔색조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지만 나오셔서 무대에 직접 쓰는 연극인 배우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물 되죠? 아이고. 네. 그 잔이십니다. 네. 암기력 좋으시죠? 네. 저도 그런 꿈이 있는데, 우리 성희선 작가님도 야무진 꿈을 계속 꾸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옆에 감독님 계시는데, 어떻게 꿈이라면 이루어질 것 도와드려야죠. 같아요? 이루어져야죠. 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청취자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나눠주실까요?
우리 감독님부터요. 네, 저는 공연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기억을 이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선택과 희생 위에서 사실은 무대 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역사와 청년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계속 만들어갈 생각인데요. 청취자와 관객 한 분 한 분이 극장에 나설 때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질문 하나를 가져가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연 기획자 겸 극작가, 연출가, 배우, 로 삶을 살고 계신 강태경 감독님이셨고요. 우리 성희선 작가님, 네, 말씀 나눠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분명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툴러도 그 시작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두 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안고 가시나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태경 감독님 그리고 성희선 예술가님 두 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 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오의 시작 노래 들으면서 남은 오후 멋진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오가 부릅니다. 시작.